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평택총룸 정호영의 실전기법 29 7주차 강의 진행을 맡은 박미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구성할 때는 몇 종목을 담아봐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수와 매도의 우선 원칙, 그리고 주식 비중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명강의 펼쳐주실 평택총룸 정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기대를 가득 안고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내용입니다.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아무래도 정호영 대표님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확인 매매가 무엇이고 예측 매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치가 좋으니까 혹은 차트가 좋으니까 이렇게 매매하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확인 매매고요. 하나는 예측 매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확인 매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지수나 종목이 하락 추세일 때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일정한 반등 이후에 매수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수나 종목이 하락 추세일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일 때 말고. 그래서 추세에 대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60일과 12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제가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수나 종목이 모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주느냐? 하락 추세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은 아무 때나 매수했다가 그게 최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확인 매매는 하락 추세 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본이 지수도 빠지고 종목도 빠지고 계속 빠지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약간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반등 나온 다음에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한 10% 정도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해 주는 거고요. 중기 매매는 이제 한 20% 정도 나와서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 손절의 어떤 범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나 종목이 계속 하락합니다. 보통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한 2년씩 하락하는데 그럴 때는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도박이에요. 왜? 어디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됐다 그래도 해외 증시가 폭락하면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아무리 이 종목이 차트가 지금 뭐 바닥을 형성한다? 그럼 뭐 합니까? 해외 증시가 더 빠지면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확인 매매 방식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초보자분들이 이걸 하시는 게 상책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할 경우에는 운 좋으면 수익이고 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수하고 종목 둘 다 하락 추세일 때 한다. 그 다음에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단기 매매할 때는 저점 대비 10% 올랐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매수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손절 10% 수익은 뭐 10이든 20이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기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무려 20% 반등 나왔을 때입니다. 왜 그럼 20% 반등 나올 때냐? 그럼 단기하고 중기가 왜 다르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기는 10% 반등이 나왔을 때 하는 거니까 10%만 빠지면 전저점이 되겠죠. 네. 대신 중기 같은 경우 20% 반등 나왔을 때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전저점 깬 확률은 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더 비싸게 주고 잡는 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확률이 더 낮다는 거예요. 위험한 확률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드렸는데요. 잠깐 차트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보시겠는데요. 네. 작년 현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61선이 121선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작년 그러니까 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5월 초 정도 되는데요. 5월 초에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수직선을 거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파란색 61선이 120선 아래에 있죠. 네. 하락 추세 맞죠? 근데 이때 사실 지수도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수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가 맞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8월 중순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자, 8월 중순 한 이 정도 가격입니다. 그 당시 70만 원 아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상태에서
10% 반등 나왔을 때 단기 매매 들어가고 20% 반등 나왔을 때 중기 매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 매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 매매 개념이 계속해서 이제 빠지다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계속 네. 이렇게 매수하는데 어설프게 반등 나왔을 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반등 나왔을 때 그때 하자는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10% 반등 나왔을 때 매수를 합니다. 그럼 손절가가 보통 10% 작거든요. 그럼 뭐냐? 전저점 깨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안 깨면 홀딩하는 거고요. 중기 같은 경우 20%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느리긴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확인 매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일 때 저점에 대해서 예단하지 말고 접근하는 방식. 이게 핵심 포인트고 키포인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는 방법, 확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승 추세는 어떨지 예측 매매 방법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예측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나 종목이 상승 추세일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수나 종목의 하락 추세. 반대로 이제 예측 매매는 지수나 종목의 상승 추세인데 이때는 뭐냐? 저점 확인 없이 매수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미 상승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감하게 큰 추세로 봤을 때 상승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저점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걸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언제부터 다시 이게 그 상승 추세로 전환됐었냐면요. 바로, 작년 11월이었습니다. 11월 초순에 보면은,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죠. 네. 이때부터가 바로 상승 추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이제 하락으로 다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해 하락으로 전환됐을 때는 뭐 더 이상 이건 설명할 게 없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이 구간에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밑에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과감하게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상승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어쨌든 여기서 어떻습니까?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매수 구간을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매매하고 예측 매매하고 약간 차이가 이제 이건데 결국 핵심 포인트가 뭐냐? 확인 매매는 하락 추세일 때 우리가 섣불리 예단해서 들어가지 말고 네. 저점 찍고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느리더라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측 매매는 상승 추세일 때 이미 이제 가고 있을 때 그때 들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법론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확인 매매에서 하는 것도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예측 매매도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방법론이 다 틀린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여간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거꾸로 예측 매매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근데 저는 하락 추세일 때 예측 매매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똑같이 제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의 모든 메커니즘을 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과감하게 사인을 냅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최소한 터무니없이 당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도 확률이 높아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특히 저점 찍고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하는 확인 매수 같은 경우는 확정됐죠. 왜냐? 네. 단기적인 거는 이제 10% 반등 나왔을 때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저점 깨지면 당연히 던지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럼 10%잖아요. 대신 올라가면은 그게 중기적으로 상승하면 20%도 되고 50%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직장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거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좀 상승 추세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단기 급등일 수도 있고 또 고평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61선과 121선이 61선이 121선을 돌파한다면 가격을 보지 않고 바로 매수 대응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요. 그거는 네. 이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그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왕이면 거기서 하나 더 팁이 있죠. 어떤 팁인가요? 제가 어차피 제가 이제 후반부에 네. 차트 강의할 때 그게 나가거든요. 아.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네.
바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중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것들하고 뭐 유사한데 네. 완전 반대 이론이 바로 21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차트 강의가 이제 조만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네. 그때 설명드리는데 상승 추세일 때 바로 이제 질문 잘 하셨거든요. 네. 아무 때나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려드릴까요? 한번? 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현재 이렇게 보고 계신 게 뭐냐면은요. 파란색 61선하고 빨간색 121선이거든요. 요것만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작년 11월에 상승 추세 시작됐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하락 추세 전환됐잖아요. 분명히 쭉 상승해졌죠. 올해 5월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요 제가 이동평균선 하나 더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1선 하나 좀 넣어볼게요. 어떻습니까? 검은색이 21선. 예, 검은색이 21선이에요. 네. 보세요. 보시면은요. 여기서 21선 이탈했을 때 있잖아요. 바로 요때 매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군요. 예, 효율적이에요. 네. 물론 여기서 매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 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석 투자는 뭐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하는 거예요.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강의 내용도 결국 뭡니까?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매매하는 거고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도 다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분석하는지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중기와 단기 매매 방법인데요. 먼저 분봉 매매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봉 매매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네. 분봉 매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1분봉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분봉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분봉도 있고 3분, 5분, 10분 이렇게 있는데 네. 10분봉 보고 매매하면 너무 늦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분 사이에 뭐 작게는 3%, 많게는 10%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안 되고 이제 보통 1분봉을 말하는 건데 분봉 매매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장세하고는 무관하게 전업 투자자는 항상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장세하고 무관하다는 게 뭐냐면 추세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짧게 먹고 나오는 거니까요.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하기 좋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하기 나쁜 게 뭐냐? 바로 일봉 매매거든요. 일봉 매매는 일봉 차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세가 좋을 때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분봉 매매는 그게 아니에요. 추세가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잠깐 수익 내고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장세하고 무관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왜 제가 하락 추세에서만 적용하라 그러냐면요. 일단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일단 장세는 이제 상승 하락 다 되는데 분봉의 하락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이 하락했을 때 매수하면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전업 투자자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종목의 짧은 반등만 이제 공략해서 이제 먹는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직장인, 하나는 전업이 있는데 직장인들이야 사실 추세 매매를 해야 되죠. 직장인들이 단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업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가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하락해요. 계속. 그럼 일본 매매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봐야 손실이에요. 그렇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분봉 매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분봉 매매가 가장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 매매를 엄청나게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 매매 제일 많이 했을 때가 99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분봉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하루에 한 20번 이상을 매매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이제 이어질 강의에서도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전업들은 이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장세가 계속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장세가 어떤 때는 나쁜 어떤 사이클 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냐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분봉 매매 잘하잖아요. 네. 일봉 매매가 되게 쉽게 느껴져요. 왜? 분봉 매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샀다가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안에 파는 거거든요. 네. 이걸 했던 사람이 오늘 매수했다가 일주일 뒤에 파는 건 되게 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봉 매매는 전업들한테는 필수적이긴 한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이론은 배워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주 솔깃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봉의 저점을 잡는 방법,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노하우가 있죠. 네. 있는데 이제 그 방송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말씀드리긴 참 어렵고요. 조금이라도 조금만 들려주세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하나만 팁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간단합니다. 중기 저점 찍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 매매에서 저점 찍는 라인이 달라요. 자, 그건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차트로 설명드리기엔 너무 이제 복잡하거든요. 중기 저점은 뭐냐? 일봉 매매상의 중기 저점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마지막 손절 가격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거를 방송에서 발표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월 말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부터 그랬잖아요. 네. 1762.50 전후가 저점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차트 갖고 몰라요. 그러면 요거 먼저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수준이 너무 높아지겠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은요. 제가 분명히 그 여름에 1762.50이 저점이라 그랬고요. 이거를 5월에 주장했어요. 2달 전에.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제가 이제 1762.50이라고 했었는데 정말로 그 저점 라인에서 3.5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했냐? 간단해요. 마지막 손절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차트 보고서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차트 분석했을 때 이 라인이 어떻게 뭐가 잡힙니까? 어떤 보조 지표를 갖다 놔도 몰라요. 그렇죠? 네. 조금만 주식을 아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 매매상에서 저점은 뭐냐면은 마지막 손절 라인이에요. 그 지수대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찍어버린 거고 제가 5월에 말씀드리고 한 번도 말을 안 바꾼 거잖아요. 왜? 그거는 어떤 대변수가 있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일봉 매매 저점을 잡는 건데요. 물론 그 저점을 계산하는 방식은 역시 이제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분봉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일단 제가 어떤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보통 개별주가 있으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분봉이 있어도 이렇게 쫙 가거나 쫙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도 막 출렁거리잖아요. 출렁거리다가 또 결국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출렁거리게 하겠어요? 이유가. 왜? 간단합니다. 보유한 개인들 쉽게 말해서 던지게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던지고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올려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매집이 됐지만 매집이 네. 안 된 상태는 절대 안 올립니다. 1차 매집은 됐어요. 하지만 올리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던지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들어서 던지게 만드는데 그러면 네. 또 흔드는 게 범위가 있어요. 어떤 범위가 있냐면 너무 많이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저점 매수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면 보유자들은 던지게 만들고 반면에 저점 매수는 망설이게 만드는 그 라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봉의 저점이에요. 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의 찝어내요. 그래서 이제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컨디션 좋을 때는 거의 한 80, 90% 확률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를 그동안 많이 보셨던 분들은 지금 드린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다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거쳐갔던 분들이 수만 명이니까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일봉상의 중기 저점은 뭐냐? 개인들이 마지막 손절하는 가격대가 어디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분봉에서 저점 눌림목을 잡는 건 뭐냐면요. 보유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 가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던지죠. 근데 여기서는 미처 저점 매수자들이 안 들어와요. 왜? 약간 두려우니까. 딱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강의 때 손절 라인을 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가 정호영 대표님의 저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책의 실전편을 보니까 테마주 초단타 매매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 매매, 이 분봉 매매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단타 매매가 이제 뭐냐면요. 일종의 그 우리가 볼 때 그 일반적인 종목 하나가 있고요.
이제 테마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테마주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기법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한 종목에 대한 분봉이 아니라 테마주에 대한 분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분봉에서 저점을 잡고 눌림목을 잡는 것은 보유자들은 던지고 그 다음에 미보유자들은 안 들어오는 가격대다. 그게 바로 저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현재 10,000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10,000원짜리가 9,800원까지 밀리면 잘 안 던지겠죠. 근데 그게 9,400원까지 밀리면 어때요? 던지고 싶어져요. 네. 근데 저점 매수자들은 이게 한 10% 빠지면은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좀 무섭단 말이에요. 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딱 그 가격인데, 그럼 이 테마주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한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무리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마주에 대한 어떤 그 분봉 매매 하는 것이 이제 테마별 초단타 매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초보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눈으로 보면서 익히고 이제 느껴야지 이걸 함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 자, 조건과 대응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테마주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테마주가 뭐냐? 최소한 두 종목, 많으면 한 5종목 이상의 종목들이 추세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테마주라고는 하는데 다 따로 놀아요. 이거 네. 테마가 아니죠. 같은 테마면 왜 같이 움직여야 되냐? 이슈가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로봇 관련주가 움직인다. 혹은 뭐 어떤 대선 누구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테마의 주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테마주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테마주고요.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1등주와 2등주 이하의 종목들이 당일 추세가 일단 동일해야 됩니다. 보통 일봉 추세는 거의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테마에 5종목 정도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정말 정상적인 테마는 어떻습니까? 한 달 전보다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뭐 1등이 뭐 100% 올라갔을 때 뭐 꼴찌는 한 50%까지는 올라가 있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테마주인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초단타를 하기 위해서는 당일 추세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은 약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두 가지 이제 그 원투 조건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1등주의 상승률이 5% 이하가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2등주 이하는 5% 아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1등주의 상승률이 5% 이하. 물론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융통성을 바를 필요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주의 상승률이 전일 대비 5%를 말하는 건데 물론 뭐 플러스 1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5% 정도가 좋다는 거죠. 왜? 그럼 먹을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1등주와 2등주의 등락 차이가 5% 이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등주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5%예요. 근데 2등주가 마이너스 5%. 이러면 올라가도 별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네. 5% 이하 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동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 이러니까 이제 큰 무리가 없겠고요. 네 번째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차 이상 전업 투자자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응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1등주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2등주 이하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1등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플러스 5% 이하입니다. 근데 그럼 2등주는 뭐 플러스 3이든 플러스 2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등주를 딱 보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자, 매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분할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딱 한 번입니다. 무조건 한 번에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네. 초단타기 때문에 그래요. 초단타를 두 번씩 그 분할 매수하다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대응은 어떻게 해주느냐. 수익은 무조건 매수가 대비 5%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어떤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5%가 나오면 거기서 던져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나는 5% 확보했으니까 본전이나 플러스 10% 던지겠다. 이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1등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5%인데 2등주 이하가 이제 플러스 3이나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1등주 보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등주 추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등주를 보면서 그대로 이제 따라하는 매매인데요.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은 5% 이상으로 해달라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목이 가면 좋잖아요. 근데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등주가
현재 그냥 10,000원이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00원. 10,000원이었는데, 2등주를 잡았어요. 근데 1등주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되면 2등주도 거의 따라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5%가 되든 더 높든 그럼 매도하면 돼요. 수익 매도하면 되는데 손절이 언제냐는 거죠. 그때 간단합니다. 미리 정해놔야 돼요. 자, 1등주를 보고 내가 2등주, 3등주를 잡았는데 자, 10,000원인 상태에서 잡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등주가 9,500원이 깨진다. 그럼 나도 같이 던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테마별 초단타 매매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효율적이냐? 1등주는 쉽게 말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2등주는 1등주 보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단타를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이걸 안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테마주가 아닌 그냥 따로 움직이는 하나의 종목을 이제 단타 들어갑니다. 솔직히 점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요. 어디가 저점인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없잖아요. 근데 네. 테마주 같은 경우 1등을 보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더 높고 또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이거를 그렇게 해주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차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현재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나가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문재인 관련주입니다. 네. 우리들 생명과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 제약이거든요. 아마 박미라 씨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서울경제 오자마자 5월 중순에 계속 문재인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더니 한번 크게 갔는데, 자,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가 뭐냐면 1차 상승기 때 이게 대장주였었어요. 1차 상승기 때.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이제 5월 23일까지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상승기 때, 그러니까 5월 24일 이후죠. 예, 바로 이때부터 대장주였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약간씩 바뀌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상승기 때는 우리들 제약을 보면서 2등, 3등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2차 상승기 때는 오히려 우리들 생명과학이었죠. 그래서 대장주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5월 23일까지는 우리들 제약을 보면서 문재인 관련주가 우리들 생명과학도 있고 뭐 바른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봉은 제가 지난 거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예시를 해드린 건데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업들은 절대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저점 구간에서는 일봉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미 한번 급등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0에서 100%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일봉 매매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초단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평가액이 10%야. 내가 이거를 던질까 말까.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까 보유할까 고민하다가 이거 더 갈 것 같다. 그럼 보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칙은 뭐냐?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초단타 매매를 해야 될 구간과 일봉 매매 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이미 저점에서 100% 올라간 상태에서 일봉 매매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초단타 매매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시간대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 매매를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종가 매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가 매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시간대별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 반이 하루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 실제로 탄력이 좋은 종목들은 이미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1시간 동안 절반의 거래가 터집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전체 거래 시간에서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절반이 터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볼 때도 어떻게 보냐면요. 가격을 계산할 때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의 거래량이나 가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때 모습이 가장 리얼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어떤 주포가 이거를 끌어올릴 건지 말 건지 의지가 보통 나타나는데 그래서 9시부터 10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시 반이 중요합니다. 왜 2시 반이 중요하냐? 보통 내일까지 홀딩하지 않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시간대가 오후 2시 반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업은 이제 오전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직장인 이제 오후 2시 30분 시간대가 중요한데 시가 매매는 쉽게 말해서 뭡니까? 동시효과 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동시효과 사항이 이제 오전 9시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가를 매매하는 것인데, 보통 시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엄수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보합까지만 매수 주문을 내고 마이너스 출발이 예상될 때 그때만 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매매는 아주 간단한데, 일단은 처음부터 무조건 플러스권 주문 낸다거나 할 필요 없고요. 보합까지 주문 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뭡니까? 보합에서 잡히잖아요. 아니면 마이너스 잡히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시가 매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매매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종가 매매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종가 매매 좀 궁금한데요.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노하우다라고 하셨는데, 종가 매매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겁니까? 예. 시가 매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종가 매매만 잘해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아마 투자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한 5번 매매해요. 그런데 종가에 샀다가 그 다음날 던진 사람보다 수익이 더 작아요. 정말 허탈하죠. 정말 허탈해요. 그죠? 나는 6시간 내내 보면서 5번, 6번을 매매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종가에 딱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대충 오전에 한 9시만 10시 던지니까 수익이 더 좋아요.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 매매만 잘해도 된다고 하는 게, 이건 또 누구한테 중요하냐? 전업하고 직장이 누구한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업이겠죠. 직장인이죠. 직장인인가요? 예, 왜냐하면 전업은 장중에 매매를 항상 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직장인은 장중에 매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종가 매매만 잘 활용하시면 오히려 직장인들도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장대 음봉 마감이 예상되는 그 종목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 종목이 오늘 종가가 장대 음봉이 되겠다.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장대 양봉은 추격 매수죠. 그러니까, 오늘 장대 음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장대 음봉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음봉은 뭡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거잖아요. 보통 급락이라고 그렇죠. 많이 표현하는 그런 근데 이제 종목이겠죠. 그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보다 한 최소한 5%,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는 5% 이상, 그다음에 개별주는 한 10% 정도 종가가 이제 낮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장대 음봉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우량주는 사실 시가보다 5%만 아래서 끝나도 커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량주는 보통 5%, 그다음에 이제 개별주 한 10%인데, 그런 시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종목 다 들어가야 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봐야 되느냐? 전일 상승했으면서 양봉으로 끝난 걸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장대 음봉으로 연 3, 4일 계속 빠진 종목이 있어요. 네. 잘못 들어갔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 5일 전부터 시가부터 장대 음봉으로 마감하고 계속 그렇게 빠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장대 음봉 마감에 예상되는데 조건이 뭐냐? 바로 전날, 오늘 말고 전날 네. 플러스로 마감했으면서 양봉 나온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날 하루 기가 막히게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계속 빠지는 거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럼 완전히 그건 뭡니까? 완전히 그냥 뭡니까? 완전히 진짜로 쏟아지는 어떤 그 매물에 같이 편승해갖고 손실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뭐냐? 자, 당일 음봉이 예상되면 1차 매수 시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쨌든,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냐. 이거를 1차 매수를 일단은 이제 를 무조건 가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장대 음봉이 예상되는 날 종가 매수를 한다. 그런데 네. 장대 음봉의 기준은 우량주는 5%, 그 다음에 개별주는 10%다. 사실 이거 책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책에도 없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뭐냐? 전일 플러스 양봉 마감한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 플러스지만 음봉 마감했거나, 네. 전일 양봉이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란 거예요.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기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1차 매수만 일단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 봐서 더 빠지면 추가하고 네. 바로 반등 나오면은 짧게 반등 나와도 먹으면 되잖아요. 네.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전일 상승하고 양봉 마감 종목이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보통 악재가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경우인데 그 다음날 자율반등이 한번 나와주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수가 좋으면은 일봉상으로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분봉상으로도 전업 투자자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근데 특히 직장인들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아, 내가 말이야 이거 이 종목 잡고 싶었는데 언제 잡아야 되나? 이럴 때 딱 잡으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네, 이렇게 시가 매매 그리고 종가 매매 배워봤는데요. 또 그 다음 방법도 있죠. 아무래도 시간의 거래도 궁금한데요. 그 내용도 살펴봐 주시죠. 네. 시간의 종가 매매가 뭐냐면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또 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 이제 그 시간의 종가 매매인데요. 시간의 단일가가 있고요. 시간의 종가 매매가 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라고 하는 것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의 종가 매매는 뭐냐면요. 자, 오후 3시에 마감하잖아요. 그럼 바로 언제부터냐? 오후 3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그러면 딱 오후 3시에 마감해도 보면 이제 매도 매수 잔량이 딱 깔리잖아요. 근데 3시 10분 되면 딱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도가 10만 주, 매수가 20만 주면은 3시 10분에 딱 체결이 되면서 매수가 10만 주만 남습니다. 왜냐? 매수량이 이제 2배가 되니까 이제 10만 주끼리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됐으니까 10만 주 남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건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되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세요. 자,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면요. 종가의 거래량이 10% 이상인 걸 잡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목이 오늘 100만 주가 총 거래됐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총 100만 주가 거래됐는데 마지막 동시효과 있지 않습니까? 오후 3시에 딱 찍힐 때. 네. 그때 거래량이 10% 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보통 그게 5%가 안 됩니다. 네. 그럼 10%가 찍혔다 이건 뭡니까? 엄청난 의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네. 그게 프로그램 매수가 되든 외국인 매수가 되든 기관 매수가 되든 상관없어요. 보통 보면 이제 하루에 100만 주가 거래된다고 칩시다. 어떤 게. 그러면 이게 장중에 꾸준히 되다가 종가에 보통 한 뭐 1, 2만 주 아니면 뭐 많아봐야 한 3, 4만 주거든요. 근데 그게 10%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강력한 매수 의지죠. 네. 왜? 종가에서 그렇게 10%를 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거의 2시간 50분 동안 거래된 게 90%고 한 번에 그 마지막 종가 거래가 10%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바로 양봉을 마감한 거예요. 양봉.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A가 뭐 어떤 건 상관없어요. 오늘 1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2시 50분까지가 90만 주였고요. 딱 종가에 10만 주가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가 딱 된 거잖아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시 50분까지가 85만 주가 거래됐는데 딱 3시에 딱 찍힌 거 보니까 종가 거래량이 15만 주.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잡아야 되냐? 음봉은 안 돼요. 양봉입니다. 왜? 양봉을 가지고 마감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일 올리겠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시가 매매와 종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종가 매매까지 매매 시간대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투자 기간과 투자 수익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겁니다. 전문가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 6개월 묻어둘 만한 거 없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네. 1년. 바로 이제 투자 기간을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묘하게도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요. 한 50% 수익 날 만한 종목 없어요. 그게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이게 더 맞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6개월, 1년을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이걸 어떤 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평촌님, 저를 이제 평택촌놈이지만 평촌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 근데, 1년 묻어둘 종목이 없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만 적용해야 됩니다. 지수가 상승할 때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무조건 6개월, 1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만 보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 상승 추세일 때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상승 추세에서 이제 목표 수익을 정할 때 하는 건데, 보통 왜 이렇게 해주느냐? 보통 상승 추세일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 수익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종목을 30% 정도 수익 내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30%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수가 너무 좋아요. 추세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 잘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목표 수익을 정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쉽잖아요. 네. 그땐 차라리 기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6개월 가겠다. 지금 내가 목표 수익을 정했지만 차라리 한 달 동안 더 홀딩하겠다. 이겁니다. 바로 그때 투자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수익은 뭐냐?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지수가 계속 하락합니다. 이럴 때는 나는 무조건 6개월 홀딩할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딱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익이 더 날 때는 더 나더라도 나는 무조건 이거 단기 10% 먹고 끝내겠다. 중기 20% 먹고 끝내겠다. 그럼 그냥 그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왜냐? 이거 확률이란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수익을 딱 정해놓고 대응하지 말고 추세가 이제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아예 기간을 정해놓자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50% 먹고 던졌는데 웬걸 150% 갔어요. 사람 미쳐버리잖아요. 그럴 때 바로 이제 하는 게 뭐냐? 투자 기간입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은 뭐냐면 무모하게 막 하락 추세에서 그나마 반등 나서 좀 먹고 끝내면 좋은데 그걸 나는 말이야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홀딩할 거야. 위험하다는 거죠. 바로 그때 적용되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자, 확인 매매는 하락 추세에서 저점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매수하는 것이 확인 매매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측 매매는 뭐냐? 상승 추세가 확인된 다음에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다. 이게 예측 매매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봉 매매는 역시 당일에 매수와 매도를 완성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 매매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시가 매매, 종가 매매, 시간의 매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단 종가 매매입니다. 종가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시간의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상황에서 총 거래량의 10%가 터졌을 때 양봉이면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는 투자 기간을 적용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투자 수익으로 우리가 대응한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강의 내용과 별도로 정호영 대표님의 25년 투자 경험 노하우를 전달받는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의 내용은 주도 업종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물론 개별주 위주로 장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주도 업종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렇죠. 네. 주도 업종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의 모든 종목이 합산된 지수예요. 그런데 주도 업종은 뭐냐면요. 반드시 코스피 지수보다 강합니다. 왜? 코스피 지수보다 강하니까 견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이에요. 보통의 종목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지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주도 업종들은 반드시 강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수가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럼 주도 업종은 더 높고 반대로 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업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낮은 업종은 뭐냐? 바로 비주도 업종입니다. 그래서 네. 주도 업종과 비주도 업종을 구분한 이유가 뭐냐? 바로 확률 게임입니다. 주도 업종 쪽에 들어가야지 반드시 이제 수익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인데 비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세 판단은 이제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는데요. 역시 차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를 작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전기전자가 저점이 언제 기록됐냐면요. 바로, 작년 8월이었습니다. 8월 중순에 분명히 저점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어떠냐면요. 저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9월 말이었습니다. 네. 자,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하면서. 강한 종목, 강한 업종은 저점은 빠르고 고점은 네. 느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보다 분명히 전기전자가 저점이 빨랐죠. 네. 그러니까 강한 업종이죠. 그렇죠. 주도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종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그 당시 어땠는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정규전자입니다. 정규전자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 8월 말에 저점 찍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보겠습니다. 9월 말 저점 찍었죠. 그러니까 네. 어때요? 빠르죠. 그러면 4대 업종이 뭡니까? 전기전자 말고 4대 업종이 운수장비, 철강운수, 화학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점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운송장비 보겠습니다. 작년 8월 중순보다 약간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기전자처럼 강하게 빠르긴 했지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뭘 보느냐? 화학입니다. 화학은 어때요? 작년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수랑 연동됐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철강금속입니다. 어때요? 이거는 작년 9월 말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전자가 가장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셔도 간단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또 뭘로 설명드리냐면은 이동평균선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기전자가 작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하순이었죠. 왜? 61선이 120선 뚫어줬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보면 어떻습니까? 1월이 돼서야지 올해 1월이 돼서 뚫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든 상승 추세로 전환이든 빠른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주도 업종을 그럼 다 봐야 되냐? 아니에요. 4대 업종만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4대 업종이 아닌 그냥 조그만 업종 중에서 지수보다 강한 건 있는데 그건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은 절대 불변입니다. 뭐냐?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도 업종이 뭐냐를 구분할 때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코스피 지수하고 4대 업종만 비교하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리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도 정말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수익을 말하다 시청자 게시판 또는 www.502.co.kr 이곳에 의견 남겨주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강의 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